안녕하세요. 회계사의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창업 초기에 정말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고정비를 줄여야 하는 순간이 오면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임대료를 줄여야 하나? 인건비를 줄여야 하나? 아니면 마케팅비를 줄여야 하나? 오늘은 무조건 줄여라 같은 얘기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줄여야 생존 확률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줄일 때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끝나면 대표님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이 남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정비를 줄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 즉 현금 런웨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줄일 때는 매출을 같이 죽이지 않도록 지켜야 할 비용과 바로 줄여도 되는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 프레임을 간단히 잡고 갈게요. 임대료는 한 번 계약하면 쉽게 못 줄이는 비용입니다. 인건비는 줄이면 조직과 실행력이 흔들릴 수 있는 비용입니다. 마케팅비는 줄이면 당장 리드와 매출이 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즉, 세 가지 모두 줄이면 아프지만 아픈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께 고정비를 줄일 때 이 순서로 점검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와 사무실 고정비입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비입니다. 세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당장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까지 같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임대료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대료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계약 구조상 한 번 높아지면 내려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대료에는 임대료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비, 공과금, 주차비, 인테리어 유지비 같은 비용이 같이 붙습니다.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라고 느끼는 고정비가 보통 여기서 시작됩니다. 임대료를 줄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금 사무실이 매출을 만드는 공간인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방문해서 계약이 이뤄지는 업종이라면 사무실의 위치나 분위기가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창업 초기는 사무실이 매출을 만드는 곳이라기보다 그냥 일하는 공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임대료를 낮추는 게 런웨이를 가장 빨리 늘립니다. 임대료를 줄이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적을 줄이는 겁니다. 사무실이 넓으면 비용이 드는 건 당연하고 넓은 만큼 사람이 늘어야 효율이 나는데 창업 초기에는 그만큼 사람이 늘지 않죠. 두 번째는 위치를 조정하는 겁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위치가 바뀌면 비용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임대료가 너무 과하면 이사 비용보다 더 큰 돈이 매달 새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비용이 얼마냐가 아니라 이 임대료로 6개월 후에 살아있냐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다음은 마케팅비입니다. 마케팅비는 줄이기 쉬워 보이지만 줄이는 순간 바로 체감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의 마케팅이 곧 영업인 회사들은 마케팅비를 줄이면 문의가 줄고 문의가 줄면 매출이 바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비는 끊는다가 아니라 정리한다에 가깝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돈이 부족해지면 마케팅비를 일단 싹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장 지출은 줄어들지만 다음 달부터 매출이 줄고 다시 더 급해져서 무리한 할인이나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비는 이렇게 줄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성과가 측정되는 채널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줄입니다. 두 번째, 브랜딩처럼 장기 과제는 잠깐 멈추고 바로 문의가 들어오는 채널 위주로 좁힙니다. 세 번째, 광고비를 줄이더라도 콘텐츠나 영업활동처럼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빈자리를 메웁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줄였으면 대표가 직접 연락해야 하는 리스트를 만들거나 기존 고객을 다시 파는 리텐션을 강화하는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마케팅비가 고정비처럼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인지 아니면 조절 가능한 변수 비용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구독형 서비스나 대행사 계약처럼 매달 나가는 구조라면 그건 마케팅비라기보다 고정비입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료처럼 먼저 줄이는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인건비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손대기 어려워하는 영역이죠. 인건비는 줄이면 바로 돈은 줄어들지만 회사의 실행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직이 흔들리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마지막에 손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고정비가 아니라 비효율로 세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역할이 불명확한 채용, 중복 업무, 성과와 무관한 인력 구조라면
그건 인건비 자체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예요. 그럴 때는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먼저 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를 정리하고 역할을 재배치하면 채용을 늦추거나 자연 감소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정말로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 채용부터 멈춥니다. 두 번째, 외주나 계약직처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영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세 번째, 내부 인력은 바로 줄이기보다 업무 재설계와 목표 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올려서 버틸 방법이 없는지 먼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구조 조정을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인건비를 급하게 줄이면 남은 사람들의 사기가 꺾이고 매출을 만드는 실행이 더 약해져서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고정비를 줄이는 기준은 무엇을 줄이면 회사가 더 오래 버티는가입니다. 그리고 줄이는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임대료와 사무실 관련 고정비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 마케팅비는 끊는 게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 인건비는 마지막에, 그리고 구조부터 정리한 뒤에 접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매출을 만드는 엔진은 지금 무엇인가요? 대표 개인의 영업인가요? 광고인가요? 기존 고객의 재구매인가요? 아니면 소개인가요? 이 엔진을 죽이지 않으면서 고정비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창업 초기에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 대출과 보증, 그리고 지원금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업종이랑 현재 고정비 구조, 임대료와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순서로 손대면 좋을지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